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앞부분의 기절을 뒤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을 내지 못했죠. 시간 관계상. 여기 출강필제지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강필제지 하야, 이것은 앞을 이어서 맹자의 제자인 주소라는 사람이, 주소, 이 주나라 주자에다가 하늘 소자죠. 이렇게 이 주소라는 사람이 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출강필제지하야, 필강출제지하야. 출강, 이 강이라는 것은 강력이라는 강자니까 그 국경 강자죠. 그래서 이 국경을 나갈 때, 그러니까 이 나라 그 당시에 그 맹자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이게 출강이죠. 반드시 쟤는 시를 제자죠. 씻다, 씻다. 그리고 제자에 보면 여기 발음 보호가 있고 창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술의 거자가 있죠.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것이 뒤에 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서 제자로 변하는 글자인데 여기 발음 기호죠. 그런데 여기 창과자고, 그러니까 수레의 창이나 무기를 싣는다 이런 뜻인데 발음을 죄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를 제자죠. 그래서 죄는 싣는다는 말이고, 지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지자는 이 글자가 본 글자입니다. 잡을 집자에다가 저게 패자, 이게 지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이 중국의 고대 예에 의하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뭔가 이 선물, 커피 한 잔이라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소통을 할 때, 교류를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특히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스승 찾아갈 때 커피 한 잔 사서 가는 것도 거의 금지되어 있다시피 하죠. 그러나 유학의 그 예의 범절에 의하면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꼭 뭔가 간단한 선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옛날의 예의였습니다. 여기서 그 제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가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항상 이 수레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에는 그 이웃 나라에 가서 그 교제를 할 때 사용하는 예물을 가지고 가시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사지사야. 이 사라는 것은 지식인이란 말이죠. 글을 읽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식인이 정치의 뜻을 둔 사람, 정치의 뜻을 둔 지식인 이런 말이죠. 사지사야, 사라는 벼슬을 할 사자입니다. 이것은 유는 뭐뭐와 같다는 말이고요. 농부지경야, 농부가 밭갈이를 한 것과 같아.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선비가 아니라 여기 지식인이 벼슬을 한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갈이를 하는 것과 같아.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잘 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 아닌가 이 말이죠. 농부기위 출강. 농부가 어떻게 출강, 이 국경을 벗어나 이 출강이라는 것은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이 사라는 것은 이 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가다, 그만두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 하나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기, 뇌사제, 뇌사라는 것은 둘 다 이 농기구죠. 농기구. 뇌사는 농기구들입니다. 어떻게 농기구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느냐? 농부가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당시에는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 전 나라가 주나라였기 때문에 주나라 밑에 이 여러 가지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어떤 나라에서 세금이 너무 지독하다 하면 그만두고 이웃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이웃 나라로 갈 때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 갈 때 어떻게 그러니까 사기, 뇌사제 그러니까 그 쟁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농기구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버릴 사자예요. 어떻게 버리고 가겠느냐? 그랬더니 왈 주소가 묻습니다. 주소가 진국, 이 진나라가 역사국이야. 역사국이라는 것은 역가사지국이야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지국이야. 가사지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벼슬 할 만한 나라다 이 말이죠. 벼슬을 할 만한 나라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진국이 문화적으로나 요즘 산서 지역으로 요즘은 그 중국 전체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태양산 서쪽에 있는 이 산서 지역에 있던 진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농사도 잘 되고 넓은 들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지형의 변화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전국시대 때 진국은 진국 또한 뭐 일부 훌륭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벼슬을 할 만한 나라 가서 이제 이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이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미상문 사여차기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미상문이라는 거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벼슬 하는 것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선생님은 왜 그렇게 벼슬 자리에 급급하십니까? 이 제자가 선생에게 이따위로 말을 묻는다는 것은 참 싸가지 없는 짓이지만 이때 전국시대의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입만 까져가지고 떠드는 것이 그 당시 전국시대의 풍습이었는데 아무리 맹자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위기와 그 관계가 없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 묻는 것마다 좀 싸가지 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선생님이 서둘러서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 여차기급이야. 선생님께서 벼슬하기를 이렇게 급하게 한다면 옛말에 보면 군자지 난사. 군자라는 것은 벼슬을 하기를 참 조심한다. 어렵게 생각한다. 벼슬. 그러니까 받아줄 만한 나라이냐 혹은 받아줄 만한 군주가 있느냐 그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동료로서의 이 신하들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벼슬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저 허둥지둥 하면서 벼슬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래 서두르십니까? 옛날에 군자지 난사, 원래 훌륭한 군자는 벼슬을 하기를 어렵게 여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이 태도나 행동이 그 군자지 난사에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한 대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왈 뭐라고 말하냐면 장부 생이 원위지 유실. 장부는 사나이 대장부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말이죠. 남자는 사나이는 생이 원위지 유실. 그가 태어나면 장가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남자는 태어나면 나도 빨리 장가를 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아들 딸 놓고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을 원하게 되어 있었다. 이게 명자는 이것이 누구나 인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사회 보면 그렇지 않죠. 장가가기 싫어하는 총각들도 많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살겠다. 독신주의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세상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사나이는 나면서부터 장가를 갔으면 하는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고 딸들은 나면서부터
나는 시집을 가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집 가기 싫어하는 그 젊은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명자의 시대를 보면 사나이는 전부 시집 장가를 가고 싶어하고 처녀들은 누구나 다 시집을 가고 싶어하고 이랬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 바꿔봐도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계유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여기서 보면 부모지심 인계유지라는 것은 이렇게 사나이를 낳았으면 이놈이 장가를 커가지고 장가를 빨리 가서 손자를 놓고 손녀를 낳아주고 나도 좀 이렇게 이 손자 손녀를 기르는 이 안락한 노후를 가져봤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딸을 낳으면 얘가 빨리 시집을 가서 저 외손자 외손녀를 안고 이렇게 내가 좀 예생을 즐거워봤으면 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대의 부모지명, 부모가 자식에게 넌 이제 장가를 가도 좋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내리거나, 혹은 매작지연, 매작은 중매장이가 또 중매장이가 옛날에는 꼭 중매장이 있어야 장가를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매장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부모가 오케이 하고 매작이 또 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날짜를 잡고 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찬혈극상규, 찬은 뚫다는 말이죠. 이 혈은 구멍혈자고 극은 틈극자입니다. 이 구멍을 뚫고 틈을 또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살피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런 말이죠. 상규. 그리고 유장의 종, 유장상종. 그 다음에 이 혈극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들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 유장,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서로 상종한다. 서로 어울려 지낸다. 이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울리면, 부모 국인, 그 부모나 그 나라 사람들이 개천지, 그 신랑, 그는 못쓸 놈이다. 그 처녀, 그 못쓸 여자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옛날 상황이죠. 요즘이야 찬혈극상규, 유장상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자유연애죠. 자유연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 생각을 가지고 옛날 생각하면 전혀 참 맞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그 과거에는 그래도 점잖은 집안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허락을 하고 또 중매자니까 중매를 잘 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그 예속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총각과 처녀가 둘이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이, 연애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집과 집이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자기 가문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죠. 요즘 젊은이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사회상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생이원 위지유실, 여자 생이원이 유가, 부모지심 인계유지,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 요즘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죠. 부대 부모지명 매작지연, 부모의 명령과 부모의 그 인적 허락과 매작의 중매장의 중매를 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서로 이제 자유연애 연애를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어울려서 지낸다면,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사랑을 한다면 부모와 국인들이 모두 그 애들을 아주 형편없는 가정교육 못 받은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보다 보면 요즘 상황은 너무나 다른 게 많죠. 고지인.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미상불욕사야, 벼슬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상불이라는 것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욕사야 벼슬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불류기도 정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을 통하지 않는 것은 미워했다.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부모지 미연과 매작지 언을 기다려서 하는 거, 결혼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소개를 하고 또 그쪽에서 그 왕이나 혹은 제후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기 전에는 선비가 가서 지식인이 먼저 가서 그 나를 좀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그 나를 등용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자유연애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류기도의 왕자,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벼슬에 나가는 것은, 왕이랑 벼슬에 나가는 것은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는 거. 아까 이거 뚫다, 이게 담구멍이란 말이죠. 구멍과 그 틈과 틈 사이를 뚫어서 서로 들여다보고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장상종, 찬헬그, 그 다음에 유장상종,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방법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제자의 한 사람인 팽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팽경문활 후거 수십승 종자 수백인 이 전시거 제후 불이태호 맹자왈 비기도즉 일단사 불가수어인 여기도즉 순수요지천하 불이위태 자이위태호.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팽경이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팽경이 묻기를, 후거 수십승이라는 것은 맹자가 탄 수레가 맨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가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의 뒤를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가 되고, 종자 수백인, 선생님의 뒤를 따라오는 선생님을 따라서 철환 천나를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 하면서 벼슬을 하려고, 그리고 선생님이 벼슬을 하면 거기서 꼽살에 끼어서 좀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종자들이죠. 따르는 사람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 전식의 제후, 이 전식이라는 것은 이 전자는 이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를 전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전 있죠. 전전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전전 반측. 그러니까 이리저리 제후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 내가 볼 때는 선생님, 요즘 말에 선생님 말이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팽경이가. 선생님 말이지 그냥 수레 한두 대만 가면 될 텐데, 뒤에 수레 수십 승을 따르게 하고 또 뒤따라온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국시대에 유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세를 하러 다녔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이 열한 법석들, 야단 법석을 떨면서 폼을 잡아야 이웃나라에서 알아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혼자라든지 서너 명이 왔다 다니면서, 옛날에 과거에 그 공자처럼 수십 명, 수백인인데 한 수십 명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치 통일이 무르익어가는, 분열이 극심해서 드디어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통일로 향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통일의 어떤 그 비결을 가진 이 지식인들을 갈구하는 제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세객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게 수레 수십 대와 수백 명의 종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전부 그 사람의 말에 솔깃했던 제후들이 제공한 물자들과 인력들인 겁니다. 그게 후거 수십승 종자 수백인, 맹자도 그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소진장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선년 뭐 이런 그 당시에 유세가들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 불이 태우라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 이 공자님이 했던 것이나 비춰본다는 거 혹은 그 양심적인 지식이 들어서 이게 요란 법석 시끌벅적하게 이래 돌아다니는 거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또 팽경이라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요, 명자에게. 불이 태라는 것은 말이죠. 지나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비기도적 일단사 불거소인. 비기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이 아니라면 그 합리적이 아니라는 건 양심에 끓이끼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것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단사 밥 한 그릇이죠. 그러면 요즘 말하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불가수호인 밥 한 그릇도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된다. 밥 한 그릇도 남에게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랑 여는 같은 여자니까 기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치에 맞는 합당한 것이라면 순수요지천하, 순이 요임금의 천하를 얻는 것, 이것 또한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하를 얻는 것도 너무한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후거 수십승 종자 수백인 해가지고 전식을 제고하면서 그 한번 뜻을 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이위 태워, 내가 이것이 자네를 볼 때 내가 이것이 지나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팽경이가 갑자기 선생님이 화를 좀 낸 것이죠. 비기도적 일단사 불가수호인 여기도적 순수요지 천하 불이태 자이위태오, 그대는 이것을 이거 내가 지금 이 자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후거 수십승 종자 수백인의 전식을 제고하는 것을 지나친 일이라고 본다는 거, 이거 자네 정말 그렇게 본단 말인가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팽경이 아이고 아닙니다. 또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죠. 지식인이 글 읽은 사람이 무사의식 불가야. 무사라는 것은 뭐냐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어떤 일의 성과도 거두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입만 까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배수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말합니다. 자불통공역사 이선보부족, 즉 농유여속 여유여포 자여 통지즉 제장윤여 개득식어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공역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통공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능력이죠. 그리고 능력을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서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교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 여러 사람들이, 각 분야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성과를 융통시키고 통고이고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서로 교류하게 바꾸게 해서 이선보부족, 이 선이라는 것은 나머지 뜻입니다. 먹고 남은 것 혹은 짜고 남은 것, 이거 나옵니다만은 농부가 이 생산한 100kg를 생산했다면 자기가 20kg 먹고
이 1000kg를 했다면 200kg를 먹고 한 800kg를 파는 것이죠. 다른 곳에. 그래서 그 농유여속.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여유여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남아도는 곡식이 있고,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아들고, 여자들에게는, 이 배를 짜는 여자들에게는 이 삼배가 남아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를 팔아 가지고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정상이다. 요즘 보면 너무나 정상이건데 그 당시에 농가라든지 혹은 이 각각 분야에서 특히 이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지식인들이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의 좀이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자는 그게 아니라 그 각각 자기가 그 맡은 일이 있는데 정신적인 일도 있고 육체적인 일도 있고 그 가치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 존재의 이유는 그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맹자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농유여포, 그러니까 이 남는 것으로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겁니다. 남는 것을. 그러니까 농부는 많은 것을 생산해서 그 자기도 뭐 농기구도 사야 되고 뭐 혹은 다른 신발도 사야 되고 그 뭐 옷도 사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잉여의 곡식이 있게 된다면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랑 직녀인데, 직녀는 뭐냐면 배 짜는 여자죠. 지금 배 짜는 여자. 견우는, 여러분 견우 증의할 때 견우는 소치는 아이 놈이고, 견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끌 견자에다가 소자. 그러니까 소치는 아이 놈이고, 직녀는 배자는 여자 종 뭐 이런 뜻이죠. 견우 직녀. 예. 그래서 이 여유여포, 그 여자들에게는 그 여자들도 많은 걸 생산해서 이 남는 자기가 쓰고도 남는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죠. 그 자여통지. 그래서 그대가 만약 이것을 서로 소통하게 한다면 이 제장유녀,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배를 짜지 않는 이 제장은 목수들이죠. 목수들이고, 유녀라는 것은 뭐냐면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전거나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고, 제장은 설계가들이나 이 뭡니까 건축가들도 개 덕시거자 모두 모두 밥을 이 잘하는 것은 꼭 반드시 누굽니까? 꼭 누구죠? 팽경을 반드시 이 팽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팽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두가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자자는 정책을 잘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그 사람의 덕분에 이런 말이죠. 그 경제를 잘 기획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는 그 사람. 여기서는 그 맹자의 제자인 이 팽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꼭 팽경이가 하는 것은 아니죠. 개 덕시고 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유인은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어차유인은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주효.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집에서는 아주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출직제 밖으로 나와서는 또 문 밖을 나와서는 주위 사람들에게나 혹은 형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공경하게 대한다 이것이죠. 예. 이게 입직효 출직제. 그리고 선왕지도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이런 사람들의 그 올바른 이 도덕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혹은 그 바른 그 노선을 잘 지키고, 예. 그리고 이 대후지학자. 그래서 이 뒷날의 학자들을 상대한다.
이런 말이니까 뒷날에 현재 혹은 미래의 학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고 또 행동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다. 이런 말이 이대 후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득시거자, 그런데 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pen경 같은 이런 사람, 너 같은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자라는 건 pen경을 뜻하지만 꼭 pen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해도 상관없죠. 그 밥을 얻어 먹을 이런 사람들이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다면, 왜? 너는 뭡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배를 짜지 않은 사람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자격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식인들 너무 너가 폄하하고 지식인을 우습게 보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부득시거자 하면, 자, 하, 존, 제장, 유언여, 이, 경, 인여자. 그러니까 이 생산에 하는 그 목수라든지 이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만 존중하고, 인과 의를 실천하는 지식인들, 이 사회의 모범, 도덕적인 모범이 되는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사실은 나는 인의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선책으로 존중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너의 생각은 거꾸로 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pen경이가 또 말합니다. pen경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장유녀 기지장이구식이야. 제장유녀는 제가 볼 때 이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기지장이구식이야. 그 동기가, 그 목적이라고 말하기다가 동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그 뜻이 이 동기가 이 장이구식이야. 먹을 것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자지 위도야.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것,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도 기지역장이구식이야. 그 동기가 역시 먹을 것을 구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맹자가 말합니다. 자하위 기지위제. 자하위 기지위제란 무슨 말이냐? 그 자네는 어째서 그 동기를 따지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네는 어째서 그 동기를 따지는가?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유공어자, 기유공어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공로가 있다면, 먹여줄만 하면, 가사이 사지의, 먹여줄만 하면 먹여주는 것이다. 먹여줄만 하면 먹여주는 것이다. 식지, 이것도 사라, 이렇게 됩니다. 사지호, 사공호.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자네는 그 사람의 이 동기를 보고 그에게 먹여주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했는 공로를 보고 먹이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의 동기를 보고 먹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기를 보고 먹여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어차,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런데 이 사람이 회와 화만, 획자 아니고요. 또 잘못됐네요. 회와 화만. 이 사람이 지붕을 고친다고 하면서 생각은 지붕을 고친다고 올라가서는 지붕을 많이 깨버렸다 이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화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에다가 담벼락을 깨끗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훌륭하게 장식을 한다고 그림을 그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낙서를 해놓고 벽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회화도 그 사람이 기와를 고친다고 마음먹고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친 것보다도 밟아서 깨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동기는 좋았는데 뭐 그 결과가 영 좋지 못했던 이런 그것을 회와 이 화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지장이구식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동기도 역시 이 기와를 만지러 올가고 벽에 그림을 그린 것도 원래는 밥을 얻어 먹으려고, 예,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 것인데, 그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사지호왈,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너희 어떤 사람이 너희 집에 기와를 부수고 담벼락 장식에 낙서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도, 그대는 그에게 이 사랑하는 것을 먹여주기, 이 사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자를 생각하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먹여주다 할 때 이 사자를, 식이라는 건 먹는다는 말이 동사이고, 타동사로 먹여주다 할 때는 사라고 읽는다. 그래서 그 사지호, 그대는 그 사람에게 먹여주겠는가? 바꾸면 그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기와를 다 깨버리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 리모델링 해놓은 거기 벽에다가 낙서를 해버린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금을 줄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죠. 그랬더니 왈보 그랬습니다. 그 맹자가 다시 말, 연즉 자는 비사지야 사공야. 그대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놓은 결과를 보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공로를 보고 먹여주는 것이다. 그 말은 바로 그 사람이 해놓은 결과, 그 사람이 해놓은 결과가 성과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시대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벌써 23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좀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맹자가 그러니까 통공 역사, 아까 나왔죠. 통공 역사. 그러니까 이 후세에도 그것이 많이 이 경제 이론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자를 생산해서 그 각 분야에서 그 남는 나머지를 가지고 서로 이 물자를 주고받고 교류를 해가지고 사회를 부드럽게 이렇게 그 경제를 부드럽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또 생각도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육아의 기본 이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유학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화롭고 또 이 균형미를 갖추어서 잘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여기에 목표가 있었던 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